토닥토닥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람인 윤서진 코치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시작하실 때요, 뭐든지 완벽하게 준비되어야지만 시작을 하게 되시나요? 혹은요, 실수할까봐, 실패할까봐 늘 완벽해지려고 애쓰고 계시지는 않으세요? 내가 그렇지 않다고 해도요, 주변의 상사 또는 동료가 아주 작은 실수조차도 용납하지 않아서 함께 긴장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 직장인들이요, 나 또는 주변 사람들의 완벽주의 때문에 많이 힘든데요. 여러분들은 이 완벽주의 어떻게 정의 내리고 계신가요? 완벽주의는요, 내가 완벽하고 싶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완벽하게 보이고 싶은 욕구입니다. 완벽주의에는요, 두 가지 얼굴이 있어요. 건강한 완벽주의, 그리고 해로운 완벽주의가 그것인데요. 완벽주의가 건강할 수 있다고 약간 의아하실 것 같아요. 직장 내에서 완벽주의가 건강하게 작용을 한다고 한다면 더 많은 성과를 내고 더 많은 인정을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실수 없이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의 신뢰를 얻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도요, 우리가 흔히 보는 직장 내의 완벽주의자들의 모습은 해로운 모습이 참 많습니다. 자, 직장 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완벽주의자들의 모습,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크게 5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워커홀릭형입니다. 가장 일찍 출근해서 가장 늦게 퇴근하는 사람들이죠. 이들은 쉼 없이 계속 일을 해요. 늘 자기 만족을 채우지 못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일을 통해 성취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요, 거만해 보일 수 있는데요. 자, 직장 내에서 여러분의 상사가 완벽주의자라고 한다고 하면요, 높은 기대와 기준 때문에 아마 같이 일하게 되면 더 힘들 겁니다. 잦은 지적 또는 비난, 이런 것들로 인해서요, 뭔가 완벽주의자들은 다른 사람들을 쉽게 무시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느낌을 줘서 거만해 보일 수 있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쉽게 일을 시작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일을 계속해서 시작하지 못하고 망설이는 이유 중엔 사실 완벽주의가 숨어 있을 가능성이 커요. 내가 이거 다 준비된 다음에 뭔가를 해야지, 다 갖춰진 다음에 해야지 하면서요, 계속해서 실행을 늦추고 있진 않은지 여러분들도 보실 수 있겠죠. 그리고 네 번째는요, 완벽주의자들은 쉽게 요청하거나 도움을 청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혼자 그 문제를 끙끙대고 있다가 결국 해결되지 못하고 정말 중요한 때 갑자기 공유가 돼서 팀 내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또는 그 사람의 완벽주의 때문에 일어나기도 해요. 5번째는요, 완벽주의자들은 정말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요. 우리 지난 영상에서 번아웃 이야기 했었죠. 번아웃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완벽하게 보이고 또 완벽하게 일을 처리하려는 욕심 때문에 그러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시간이라던가 나의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면 너무 많이 힘들어서 그 스트레스를 쉽게 해소하지 못하겠죠. 자, 이렇게 건강하지 못한 완벽주의자들의 모습이 많은데도 왜 쉽게 그 행동을 중단하지 못할까요? 바로 여기에는요, 숨겨진 사이클이 있습니다. 되게 완벽주의자들을 보면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보다 높은 기대를 설정합니다. 그리고 그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일을 해요. 그런데 워낙에 목표나 기준이 높다 보니까 현실 속에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달성하지 못할 때가 많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뭔가 또 좌절하고, 내가 왜 이것밖에 못하지? 하면서 자기 비난을 하거나 비하를 하고 지치게 되겠죠. 완벽주의자들은 이런 거를 또 이런 감정을 한번 겪게 되고 나면 내가 이런 감정을 겪지 않기 위해선 더 열심히 해야 돼. 목표를 다시 또 세워야 돼. 라고 해서 다시 또 높은 기준을 세우고 또다시 열심히 하고 또다시 지치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기 때문에 쉽게 완벽주의자들의 행동을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럼에도요, 우리가 나와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더 건강하고 즐거운 직장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 완벽주의, 해로운 완벽주의에서 건강한 완벽주의로 조금 탈바꿈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제가 여러분께 5가지 꿀팁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일을 할 때 마감 시한을 더 분명하게 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요, 마감 시한을 정하지 않는다면 완벽주의자들은 계속해서 보고 또 수정하고 또 보고 수정하고를 반복하게 돼요. 그래서 끝이 없이 뭔가 계속 더 완벽하게 만들려는 욕구가 큽니다. 이때는 반드시 마감 기한을 오늘 밤 12시까지는 모든 이 프로젝트를 끝내야지처럼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정해놓으시고요. 혹은 횟수를 정해놓는 것도 도움이 돼요. 내가 이거를 5번만 딱 리뷰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업무 중에서 꼭 해야 할 것과 하면 좋은 것을 분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해볼게요. 보고서의 표지를 계속해서 예쁘게 꾸미는 것은 꼭 하지 않아도 될 일일 수 있어요. 반면에 꼭 해야 할 것은 오타를 점검하거나 아니면 페이지 번호를 맞추는 것 같은 것은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체크하셔야 되는 것이겠죠. 이렇게 내가 할 많은 일 중에서 반드시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선순위를 찾아 정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여러분들의 동료에게 긍정적인 피드백을 좀 요청해 보세요. 완벽주의자들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 스스로에게 쉽게 만족하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뭔가 나는 부족하고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인데요. 이때 도움이 되는 것은요, 주변 동료들의 긍정적인 피드백입니다. 내가 진짜 무엇을 잘하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의견을 듣게 되면 아, 나도 이런 걸 잘하는구나. 너무 내가 못하는 거에만 초점을 맞춰서 애쓸 필요가 없구나 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실 수 있겠죠. 그리고 네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의도적인 실수를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의도적인 실수? 좀 뭔가 어색하실 텐데요. 자, 여러분들이 보고서를 점검하다가 오타를 점검했어요. 근데 오타를 고치지 않고 제출을 해보는 겁니다. 물론 치명적이지 않은 상황에서요. 자, 이런 행동이 주는 의미는요. 아, 내 작은 실수, 사소한 실수를 해도 이게 내가 회사를 그만두게 될 만큼 엄청난 결과가 있는 건 아니야. 즉, 여러분들이 작은 실수를 해도 괜찮아. 나중에 더 잘하면 돼. 라는 연습을 조금 해서 내가 너무 작은 실수에 집중하고 몰입하지 않도록 하는 힘을 조금 덜어내는 연습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자신에게 보상하라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어떤 일에 열심히 몰입하고, 그다음에 다 완료가 됐을 때는 나를 위한 작은 보상을 스스로에게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큰 프로젝트에 며칠 동안 열심히 노력했다고 하면 하루 정도는 나를 위해 뭐 연차나 반차를 쓰면서 맛집도 가고 좀 리프레시하면서 나의 에너지를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5가지 꿀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해로운 완벽주의가 되지 않도록 조금 더 건강하게 그 완벽주의가 잘 발휘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을 텐데요. 자, 오늘은 저와 함께 완벽주의의 다양한 모습들을 살펴봤고 또 완벽주의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사람인의 심리상담소가 응원합니다.